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뉴스를 경기도민의 시각으로 살펴보고 전해드립니다. 도시뉴스의 이상호입니다. 지난주에 더불어민주당 정당대회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이낙연 의원이 당대표로 당선됐고 염태영 수원시장이 2등으로 최고위원이 됐습니다. 염 시장은 대의원 투표에서 많은 표를 얻는 저력을 보여줬는데요. 지방자치 확대를 위한 염 시장의 활동에 기대를 걸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뉴스는 2차 재난지원금입니다. 선별 지급이냐 보편 지급이냐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뤄졌는데 결국 선별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어제 민주당의 한정혜 의원과 홍남기 부총리가 비공개 만남을 갖고 합의를 이뤘는데요. 이 집합금지 명령으로 피해를 본 업종과 계층에게 현금을 지원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합니다. 노래방이나 PC방처럼 강제로 문을 닫아야 했던 곳이라면 소득 기준에 상관없이 지원이 이뤄질 것 같은데요. 수도권에는 이런 지원이 반가운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수도권에만 거리두기 2.5단계가 적용되면서 영업시설 47만 개가 셧다운되고 음식점, 카페 영업에 제한이 걸렸습니다. 장사도 못하는데 고정비는 계속 나가니 고통을 호소하는 자영업자들이 많았었는데요. 설상가상으로 거리두기 2.5단계가 다음 주로 연장되는 것으로 잠정 합의되면서 그 고통이 커지게 됐습니다. 이렇게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에게 집중 지원이 이뤄지면 숨통이 조금은 트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재부 차관이 매출을 기준으로 지급 대상이 결정될 것이라고 언급한 만큼 피해가 더 큰 자영업자에게 더 많은 지원이 이뤄질 것 같습니다. 다음 주쯤 정부 계획이 발표될 예정이니 자영업자분들은 꼭 관련 사항을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일각에서는 보편적 재난지원금으로 경기를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방역이 우선인 상황에서 소비를 촉진하는 것에 우려가 있었고 영업을 할 수 없는 자영업자들은 소비 촉진의 혜택을 볼 수 없다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예산에 대한 걱정도 있었는데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확장 재정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보편 지급을 강조해왔습니다. 하지만 정부나 경기도나 모두 빚을 대폭 늘리지 않는 이상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인일보는 세수의 악재가 겹치면서 내년 경기도 곡간이 걱정된다고 보도했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올해 소비가 줄고 경마장이 문을 닫으면서 부가가치세와 맞물린 지방소비세가 줄고 레저세도 거의 걷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나마 부동산 거래 활성화로 취득세가 늘어난 것은 다행인데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로 이마저도 흐름이 꺾일 우려도 있고요. 또 정부는 지난해보다 지방교부세를 4천억 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2,100억 원 줄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국가재정 의존도가 큰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정부의 감축 비율만큼 살림을 조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많은 지자체가 세수 부족에 시달려 채권 발행이 쉽지 않아 정부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데요. 정부 입장에서는 모든 빚을 끌어안으면서 재난지원금을 나눠주고 또 교부세도 삭감하지 않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이 확장 재정에 확실하게 힘을 실어주지 않는 이상 정부가 대규모 채권 발행 같은 확장 재정을 펼치기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2차 재난지원금은 선별 지급으로 가닥이 잡혔지만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요. 코로나 확산세가 잡히고 경기 부양의 필요성이 언급되면 재난지원금 필요성이 다시 언급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때는 1, 2차 재난지원금을 본 효과를 토대로 조금 더 쉽고 빠르게 결정을 내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거리두기 강화로 수요 집회도 금지되면서 저희들 소식은 전해드리지 못하고 있는데요. 얼른 코로나 확산세가 잡혀서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경기도의 시각에서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